오늘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하고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인 위협을 달성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금 세계사적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구미 생가를 찾았을 때에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쓴 바도 있듯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냈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를 했죠.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도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따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거하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정치가 아닌 인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일단은 막걸리, 밀짚 모자, 그리고 청와대에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벽돌을 넣어놨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듣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추모의 날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인간 박정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평범한 대통령 박정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거하신 날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보안사령부 쪽에 국군수도병원이 있었죠. 여기로 급히 대통령을 모시고 군의관이 사망 여부 내지는 확인을 하는 순간 거차림이라든가 낡아진 벨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신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울렸던 것이 유경수 여사가 74년도 8월 15일 돌아가셨죠. 대통령이 여름 별장으로 그 이후에 아마 한 서너 번 정도 남해 별장으로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 아니겠습니까? 이 남해의 대통령 별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모래밭에다가 나뭇가지로 글씨를 쓴 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씨 쓴 거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애잔한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늘 먼저 가신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경수 여사를 학이다 또 꽃으로 비유하면은 하얀 목련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를 하얀 목련으로 비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쓰신 적이 있었죠. 님과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매미만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밟던 자국 모래마다 밟던 자국 저도섬 백사장의 체온마저 따스해라. 파도소리 예와 같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렴.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문학에 대한 식견과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은 시상이 어떻다,
표현이 어떻다. 그런 표현보다는 참 애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남편이, 평범한 한 인간이 여기 어디에서도 시 안에 대통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그 쓸쓸한 마음에, 우울한 마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정서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시로 담은 것이죠. 평범한 한 인간이 심경을 노래했다. 무척이나 저는 인간다웠고 아름답다. 저는 인간 박정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밖에도 유교사를 그리워해서 목련에 관련된 시를 여러 편을 썼습니다. 한 송이 흰 목련이 바람에 지듯이, 추억의 흰 목련. 오늘 추도의 날이 되니 또 이제는 날씨도 목련의 계절은 아니지만 봄철의 목련 아니겠습니까? 늦가을 을신년스러운 이날에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니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스잔하고 애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지요. 대통령의 일화, 그 시가 아니고 대통령이 생활에서 느꼈던 그 일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콩나물 국밥들이 다 유명합니다. 300집 기억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드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전주 가시면은 전주 콩나물 그 가운데서도 300집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집이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저도 몇 번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주 시찰을 하고 그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300집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수행원들에게 그 콩나물 국밥을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 수행원들이 그 300집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공손하게 고분고분 그걸 싸주는 것이 아니라 태뜸 욕을 해대는 것이죠. 야, 이 18아, 웬 사내놈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제발 나한테 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냥 답답하게 할머니에게 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수행원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갈 수밖에요. 대통령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집을 찾아가지. 음식이 배달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00집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가야지. 그리고 거길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수행원들은 그 할머니가 욕을 하실 거 두려워서 미리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오라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 봐라, 얼씨구 네 놈 생긴 게 꼭 박정희를 닮아서 밥도 잘 처먹네. 박정희를 그렇게 쏙 빼닮았나? 누가 보면은 네 놈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갖고 그래도 그놈은 큰 일이라도 했지. 얘다, 네놈 계란이나 하나 묶어라. 계란 하나를 던져주고 가시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일하는 잘하더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웃고 그냥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봉순 할머니, 저도 그 집을 몇 번 찾아갔었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그놈팽이는 절대 박정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화지요. 그때 그놈팽이는 절대 박정희가 아니야. 그 일화가 전주 300집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부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일 때에 주홍중 회장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 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사를 매일매일 체크할 정도로 정주영 회장을 불렀었죠. 그 정주영이 피곤한 가운데 현장에서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신 도중에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깨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는데 그 와중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정신이 바짝 난 것이죠. 혼쭐이 난 것이죠. 죄송합니다, 각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사장. 정말 피곤한 사람을 여기다가 잡아두고서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이 일화가 얼마나 대통령과 기업체 사장과의 대화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이럴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 이런 기치를 다시 한번 내세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이어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 피부에 와닿습니다. 정말 깊게 와닿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라면 또 여야의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이 말을 듣고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